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과거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일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어제 새벽 LA 한인타운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경찰로 위장한 강도단이 침입해 주민들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을 두고 실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뉴욕 볼드랍 행사를 앞두고 뉴욕 경찰국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며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조지아주 작은 땅콩 농장에서 시작해 백악관에 이르기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의 성조기가 반기로 개양됐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파란색과 빨간색, 하얀색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미전역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the world, the whole nation, we send our whole heartfelt sympathies and gratitude. Our gratitude for sharing President Carter with us for so many years. First president I voted for that won. I think he was someone who tried to do good things for this country.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고향 마을인 플레이스 자택에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땅콩 농사꾼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에게 농장을 물려받은 뒤 지역사회 활동과 민권운동에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Let us create together a new national spirit of unity and trust. 재임 기간에는 대외 정책에서 인권 외교와 분쟁 해소를 강조하며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역사적인 평화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졌지만 한때 대선 공약인 주한미군 축소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겪었고 잇따라 재선에도 실패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란 오명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의 삶은 퇴임 후가 더 빛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터 센터를 설립한 그는 분쟁 종식과 인권 보호, 질병과 기아 퇴치, 그리고 빈곤층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헤비타트 집짓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2002년에는 북한과 쿠바, 보스니아 등 분쟁 지역을 다니며 평화를 강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There's a lot of exciting things to be done now in this wonderful phase of my life. We've always gotten more out of habitat work than we put into it. I don't think we've ever left a site without tears in our eyes. 다음 달 9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엄수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연방정부 임시 휴일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연말 시즌을 맞아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한인타운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경찰로 위장한 강도단이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일 새벽 2시 40분쯤 윌셔 블러버드에 위치한 날이라는 고급 아파트에 스키 마스크를 쓰고 경찰 제복을 입은 남성 3명과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 1명이 침입했습니다.
당시 강도들은 반자동 권총으로 2명의 주민을 위협해 현금과 귀중품을 강탈했고 이 과정에서 한 세입자가 폭행을 당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 사칭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hat's scary. Like I don't know if I approached them or if they came up to me and approached me. Like I don't know what I would do. So you automatically assume that they're the law authority figure. So you just like kind of do whatever they tell you. LAPD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용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아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미국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월 올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한 미국 대학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고급 인재를 미국에 머물게 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제시됐지만 이후 추가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이 제안을 일부 수정해 모든 외국인 졸업생이 아닌 고숙련 직종에 해당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들에게만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학생 정착으로 얻을 경제적 이점과 대규모 이민자 유입으로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교육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에만 110만 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등록돼 있어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6개 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아칸소와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텍사스에서 모두 3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시시피에서는 18살 여성이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숨지는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에서도 강력한 폭풍으로 각각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EF 3급의 토네이도가 몰아친 지역들에서는 수백 채의 건물이 일부가 날아가고 파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10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was somebody's home over here and the wall to it is laying down in the other yard. 현재 당국은 다양한 기관과 봉사단체와 협력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주말 동안 폭풍으로 인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만 6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앞두고 미 전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발급 신청이 당부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리얼 아이디법에 따라 아직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5월 7일부터 미국 국적의 18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들은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연방정부 시설 방문 시에도 유효한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리얼 아이디가 있는 운전면허증은 오른쪽 모서리 상단 부분에 금색 별 모양의 스탬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리얼 아이디를 늦게 신청할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를 앞두고 도시 내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뉴욕 경찰국은 내일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되는 볼드랍 행사에 모든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일반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복장을 한 경찰관들도 현장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며 일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만약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ut there are many officers that have plainclothes assignments to give the element of surprise.
And it would include officers from Patrol Service Bureau, the Transit Bureau, the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Bureau, and Special Operations Division. We have plainclothes teams, K-9 teams, and officers on horsebacks and helicopters and on boats. 볼드랍 관람 구역은 내일 오후 3시에 오픈될 예정이며 관중들은 6번가와 8번가, 49번가, 52번가 등 지정된 입구에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6,500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이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내일 저녁 6시부터 새해 첫날인 1월 1일 밤 11시 59분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CHP는 이 기간 동안 주 전역 고속도로의 순찰 인력을 대폭 늘려 과속 차량과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등 교통 위반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단속에서는 892명이 음주운전 등으로 체포됐으며 이는 전년의 57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CHP는 모든 운전자가 책임 있는 운전을 통해 친구와 가족들과 안전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특히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해 아마존 택배 상자 수백 개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이스트 LA의 5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4대가 충돌해 아마존 화물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수백 개의 택배 상자가 도로와 갓길로 흩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프리웨이 남쪽 방향 2개의 차선이 1시간 이상 폐쇄됐으며 출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깊은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무안공항 참사는 270만 명의 미주 한인사회에도 깊은 슬픔과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 노력을 기대하며 희망이 다시 찾아오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유가족들한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그 정부 당국이나 항공사들 각별히 서로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편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호남 향후회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분향소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별말 없이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서울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역대 어떤 수사기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출국 금지, 체포영장 청구까지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25일 2차, 그리고 3차 출석 요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범죄 혐의가 상당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충족됐다는 판단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발부 전 출석한다면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원이 발부한다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 착륙 허가를 받은 뒤 충돌까지 단 9분이 걸렸습니다. 각종 의문과 의혹들이 남아있는데 박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전 8시 54분, 방콕 여행을 마친 제주항공 7C216편이 무안공항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관제탑은 착륙을 허가합니다. 내려설 활주로 방향은 1번. 그런데 3분 뒤인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를 회피하라는 주의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2분 뒤, 조종사는 갑자기 비상, 메이데이를 반복해 외칩니다.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이 시각 한쪽 날개 엔진에선 흰 연기가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조류 충돌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상선언을 하고 폭행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여객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맞닥뜨립니다. 메이데이 직후인 오전 9시, 1차 착륙에 실패한 여객기가 고도를 높이며 기술을 틉니다. 이른바 고 어라운드, 복행을 시도합니다. 1분 뒤 관제탑에선 같은 활주로의 역방향으로 들어오도록 서둘러 착륙 허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 여객기는 180도로 급하게 방향을 꺾습니다. 통상의 복행처럼 크게 선회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건 1차 착륙에 실패한 지 불과 2분 뒤였습니다. 상당히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80도 선회를 해서 내렸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처음 착지한 곳은 활주로 초입에서 이미 1200m나 지나친 지점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아찔한 동체 착륙. 기수가 들릴 정도로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점점 비행기 속도가 안 멈추길래 이제 이상하다 했는데 속도가 아예 줄지 않고 그냥 부딪히고 하더라고요. 기체 밖으로 나와야 할 랜딩 기어는 보이지 않았고 바람을 거스를 날개의 플랩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동 장치가 모두 멈춰버린 셈입니다. 활주로 끝단을 완전히 벗어나 마주친 콘크리트 구조물. 안테나가 설치된 이 방위각 설비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최후의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항공기가 정면으로 부딪힌 둔덕을 지적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번 참사 원인을 분석하면서 대체로 보인 반응입니다.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There's no reason in my mind for it to be there.
비행기와 부딪히더라도 부서지기 쉬워야 하는데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둔덕을 쌓으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But they shouldn't be embedded in something as hard as that. That is awful. That is unbelievably awful. That kind of structure should not be there.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벽을 두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t should never have a wall anywhere near the runway. Nowhere near it. I would say that absolutely contravenes international standards to have that wall there. 당시 기체는 수평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착륙을 시도했다면서 속도를 줄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he touchdown was fine, but then of course it wasn't enough to slow down the aeroplane and then it ultimately impacted the wall. 또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만으로는 이번 대형 사고를 설명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류가 부딪혔다고 해서 착륙할 때 속도를 줄이는 세 가지 장치인 랜딩 기어와 플랩, 엔진 역추진이 모두 고장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끔찍한 비극을 두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원인을 내놓고 있지만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안타까운 사연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함께 여행을 갔던 가족도, 초등학생 자녀와 여행을 갔던 일가족도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줄곧 방송반에서 활동했고 군대를 갔다 온 뒤 사회 진출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 보기도 마음이 아프고 학생도 학생으로 느껴지지만 부모로서 부모님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애들 다 키워가지고. 전주의 한 초등학생은 크리스마스를 끼고 아빠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이번 참사로 일가족이 희생됐습니다. 도교육청, 지원청, 도청, 시청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신원 확인 과정 중에 있어서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면은 절차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 장모를 모시고 여행을 떠났던 40대 남성도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직장 동료들도 충격과 황망함에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향마을 주민들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집을 자주 들렀던 고인의 얼마 전 모습을 기억하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태어나서 살고 부모 집에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부모님한테 자고.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를 포함해 지난 10년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상위 10위에 포함된다며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를 포함해 지난 10년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상위 10위에 포함된다며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세계 기상기구를 통한 성명에서 지구의 기후 붕괴는 현재 진행 중이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WMO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기 평균보다 섭씨 1.54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요. 이는 기존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 연평균 기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세계 기상기구는 지구 평균 기온의 구체적 수치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스웨덴에서 최근 발트 해적 케이블 훼손 사건과 관련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스웨덴 외무장관은 중도 좌파 사회민주노동자당이 정부에 나토 4조를 발동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어떤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4조는 동맹국이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올해 3월 나토에 가입한 신생회원국 스웨덴에서조차 나토 조항이 거론될 정도로 최근 안보 불안감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발트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력, 통신 케이블과 가스관이 잇따라 훼손되거나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쟁으로 레바논 내 고대 문화유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문화보존단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9곳의 유적지가 완전히 파괴되고 15곳은 부분 훼손됐는데요. 동지중해의 고대 문명 교차점에 위치한 레바논은 페니키아,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의 유적은 물론 중세 기독교 십자군의 유적까지 다양한데 폭격 영향으로 내부 손상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유산 34곳의 보호를 강화하는 임시 조치를 내놨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25년도에 바뀌어질 보험에 연결돼서 Senate Bill 1107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보험이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서 아예 보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지고 계신 보험이 미니멈 policy 15,00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으로서는 상대방 보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갔는데 보험이 없다. 아니면은 보험이 있는데 15,000밖에 안 된다. 하시면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M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Senate Bill 1107에서는 이제서부터는 mandatory, 우리의 상의 없이 2025년서부터는 mandatory minimum policy가 3만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들을 때 그러면은 나도 보험이 올라가구나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올라가는 기회에 꼭 내가 minimum policy 플러스 uninsured motorist 아니면은 underinsurance motorist UIM을 꼭 받아놓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3만 불로 올라가도 내 차값하고 내 치료 비용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스스로 UM을 넣어놓으셔야지만 내가 사고가 났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는 결과에서는 모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UM을 받아 놓으신다고 해서 보험이 그러면 얼마큼 올라갈까요? 너무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6개월에 올라가는 금액이 보험마다 틀리지만 70불, 100불, 120불밖에 안 올라가는데 돈 올라가는 보험의 커버리지는 10만, 30만, 50만 불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2025년도에 올라가는 김에 꼭 UIM 돼서 알아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시작된 선결제 문화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익명의 시민이 유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해 음료 가격을 선결제해 위로의 마음을 전한 건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의 한 카페인데요. 봉사자 및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드시길 바랍니다. 선결제 됐어요 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죠.
해당 점주에 따르면 익명의 한 시민이 아메리카노 100잔과 카페라떼 100잔을 유가족과 봉사자들이 마실 수 있게 해달라며 선결제를 해놨다는데요. 한 시민은 탄핵 집회로 선결제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이곳에도 있다니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선결제 외에도 유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한 지원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공항 1층에 간이부스를 설치해 가족들에게 생수와 담요, 방한용품 등을 제공했고요. 전남자원봉사센터와 무한소방서 운용 소방대원들도 유가족과 현장 작업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한 식음료 업체의 가맹점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망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해당 가맹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지점 관리자에게 받았다는 휴대전화 메시지인데요. 방학 때 해외 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추락할 일 생기면 아빠 엄마보다 나에게 먼저 알바 구하세요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할 소리냐, 부끄럽지도 않다며 비난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업체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 본사와 점주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업체 본사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평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해당 가맹점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착륙장치, 즉 랜딩기어 이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랜딩기어 고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불꽃이 튑니다. 현지 시간 28일 밤 캐나다 세인트 존스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헬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랜딩 기어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며 불시착했는데요. SNS에는 탑승객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확산됐는데 영상엔 기체에 불이 붙어 불꽃이 튀는 당시 위험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고기에 타고 있던 승객은 착륙 도중 비행기가 상당히 흔들렸다며 기체 왼쪽에서 불이 났고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7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마찬가지로 랜딩 기어 이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항공사와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남성이 액자에 담긴 딸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2명은 40대와 20대 여성 태국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고로 숨진 45살 태국인 여성의 아버지가 딸을 잃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모여 애도했는데요. 올해로 77살인 피해자의 아버지는 무엇을 해도 딸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딸의 시신을 집으로 이송해 제대로 된 종교의식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고요. 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태국동 만밭 하나 43만 원 정도를 주면서 마을 상조의 비용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먹먹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태국인 여성은 7년 전 일을 하러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고요. 이번 달 초 고향인 태국에 방문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